이번 시간에는 환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환원이라는 것은 미랫돈을 가지고 현재로 가져오는 것을 환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수익가액을 할 때 나오죠.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환원법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수익이라는 것은 무엇로 번 돈이냐? 임대료로 번 돈이에요. 얼마 동안에? 1년 동안에. 언제? 미래로.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산다면, 예를 들면 4층 빌라를 가정을 합니다. 4층 빌라를 샀어요. 사는데 투자 금액이 10억이 들어갔다고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를 통해서 돈을 버는 과정은 임대료와 매매 차익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환원 방법에서는 매매 차익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대료로 번 돈만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로 돈 계산할 때는 우리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이 순수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가액을 구할 때 위에를 순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순영업소득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순영업소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로 가져올 때 여기서 환원 이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환원 이율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자율하고 하나는 상각률입니다. 그래서 환원 이율은 이상이다. 하나는 이자율이고 하나는 상각률인데, 이자율은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시간차죠. 시간차에 따라서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순영업소득은 미래에 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빌라에서 1년씩 벌었는데 이게 번 돈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6천만 원씩을 앞으로 벌었는데, 앞으로 번 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현재로 계산한다는 것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돈과 현재돈 사이에서는 이자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자율인데, 그런데 그 이자율을 표현에 따라서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고도 하자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는 건 이자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자라는 것을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는 할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자율과 같은 말을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을 같은 말로 표현을 해서 한 묶음으로 제가 할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할인수 그러면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여기서 수익률은 자본 수익률입니다. 투자한 돈에 여기는 자본 앞에 총자가 들었어요. 총자본 수익률 이런 뜻이에요. 그 할인수 이거는 시간이 차이가 나서 계산하는 것으로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상각률인데, 상각이라는 건 감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감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버는 기간이 정해졌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내용연수가 있다 이 말이고, 내용연수가 있을 때는 투자한 돈이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없어진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돈을 뽑는다는 의미가 가졌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6천만 원씩을 번다고 했는데 이 버는 기간이 20년이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투자한 돈 10억이라는 돈, 이거는 건물 가격이라만 따지자 이 말이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삼각을 한다는 것은, 감가를 한다는 것은 투자한 돈을 뽑는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걸 회수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각률과 회수율은 같은 말이어서 2개를 묶어서 제가 회상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환원이율은 할인수 회상, 앞에 할인수는 시간차가 있어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 회상은 감가가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 이 2가지를 묶어서 환원이율이다 꼭 기억합니다.
앞으로 환원이율은 할인수 회상, 할인수는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이고 회상은 감가를 위해서 상각률 아니면 자본 회수율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인수 회상인데 이 회상을 계산할 때 상각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감가가 없다면은 이 회상에 해당되는 자본 회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땅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땅이라는 것은 감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땅은 자본 회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감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를 우리는 직접법이라고 한다는 것.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자본 회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법이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직접법은 회상이 없기 때문에 환원이율이 곧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가지고 곧 뭐가 되는 거죠? 환원이율로 계산을 하는 것이 환원이율과 이자율이 같아지는 것. 이게 직접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감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연상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 해갖고 감가가 있는 것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연상선이다.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인데 이거는 앞으로 회수를 하는 과정에 그리고 그 물건의 순수익을 버는 과정에 미래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물건의 대상에 따라서 적용 계산이 달라지는 걸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순영업 소득이 똑같이 일정한 부동산, 순영업 소득이 똑같이 번다고 하는 것은 연금법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광산같이 소득이 일정하게 이제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상환기금법이고요. 원래 광산은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산 같은 것들은 상환기금법으로 하게 되고요. 직선법은 건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빌라를 가지고 돈을 제가 6천만 원씩을 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해마다 가면서 똑같이 6천만 원씩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건물 가격이 떨어지죠. 건물이 낡아지죠.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는 건물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직선법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연상선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연상선은 우리가 앞으로 돈을 버는 성격에 따라서 환원 방법인데 이 세 가지 과정에서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용연수분의 1로 계산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만약에 20년이라고 한다면 환원이율을 20분의 1로 해서 20분의 1은 5% 아닙니까? 5% 이렇게요. 만약에 이자를 10%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체 환원 저기는요 이율은 15%죠. 이자를 10%, 그 다음에 여기 회수율을 5% 해갖고 두 개를 합쳐서 1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직선법입니다. 직선법은 건물은 환원을 할 때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연수분의 1로 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고 그래 놓고 봤더니 계산을 해보면은 환원이율이 가장 큰 순서는 연상선이다.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이 환원이율이 큰 순서가 됩니다. 해서 이번에는 이 약간 미래에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은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용어를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환원 방법은 미래돈을 현재로 계산하는 과정에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할인수, 회상이 있다. 할인수는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을 말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계산하는 거고 회상은 감가 때문에 하는 것인데 회상을 우리는 땅이라는 건 감가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직접법이라고 하고
감가의 대상에 따라서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이 있는데 직선법은 건물에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연수분의 1로 계산하는데 계산을 해놓고 봤더니 환원 이율이 큰 순서는 연상선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서 환원 방법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